자, 오늘 이제 10월 28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월드 시리즈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가 사실 월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드렸고, 또 어제 클립을 통해서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영상, 지난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주제,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많아 하시는 주제,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이저리그 감독과 관련된 감독 연봉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월드 시리즈가 끝나야 시즌이 끝나는 거지만 나머지 28개 구단은 벌써부터 사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토론토의 이제 슈나이더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도 3+1년, 사실 감독 대행으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식 감독에 선임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보치 감독도 이 3년 동안 휴식을 취했었는데 텍사스와 3년 계약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4위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장 한번 모시고 내년에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의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정확하게 포스트 시즌 기간 중간에 이제 지라디 감독 경질 이후에 팀을 정말 잘 추스려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어낸 롭 톱슨 감독 대행과 정식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잘 굴러가는 팀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잘 안 굴러가는 팀도 있잖아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에런 분 감독, 사실 경질이 유력해 보였습니다만 이제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재신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팬들의 좀 이제 볼멘 소리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에런 분이 가뜩이나 이제 휴스턴과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양키스 팬들의 이제 속을 긁어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체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역시 캣 시몬 에런 분 체제는 한 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견고하네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오프 시즌 뭐 세수를 담고자 하는 팀들은 역시 새 부대를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감독들 새로 이제 계약을 했다, 혹은 이제 연장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독 연봉에 대해서는 이게 발표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깊게 찾아봐야지만 좀 알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들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최근에 이제 스포츠조선의 노재영 기자님이 또 정말 재밌는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포브스의 원문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2018년에 USA 투데이에서 나왔었던 기사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감독 연봉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요번에 나온 포브스의 이 기고한 기자는 이 필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저 이분 알아요. 알아요? 댈러스 모닝 뉴스에서 기사 쓰던 분. 예전에. 그러니까. 텍사스와 아주 인연이 깊은. 그렇습니다. 네.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카고 트리뷴에서도 있었고 또 MLB.com에서도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토니 라로사 감독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메이저리그 감독들의 평균 연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죠. 라루사 감독이 이제 화이트삭스에 복귀를 했을 때 이 3년 1125만 달러 오.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간 350만 달러쯤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년 시즌 연봉이 400만 달러였는데 네. 이 연봉을 포기한 걸까요? 포기를 시킨 등 걸까요? 떠밀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 라로사 감독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년 연봉이 400만 달러니까 지금 뭐 심장이 아픈 와중에도 나 내년에 할 수 있다, 나 몸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라인스토프 구단주는 다음 감독에게는 요만큼 많은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겔 카이로 감독 대행도 지금 고려 중이지만 외부 옵션도 지금 뭐 고려하고 있는 선수 감독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요새 메이저리그 감독들의 트렌드 뭡니까? 과거에 잘했었던 이 베테랑 감독들을 다시 영입하는 구단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 일단 올 시즌에 경질이 됐었던 조메든, 지라디 당연히 영입 후보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시아 감독, 가든하이어까지. 아니 다 할아버지들인데 다시 또 이제 현장으로 아이. 모신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베이커 감독이라는 잘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또 이제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아지 기엔, 예전에 이제 화이트삭스의 2005년 우승을 또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엔도 다시 화이트삭스로 돌아오려면 낮아진 연봉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또 이제 분석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이저리그 감독들의 대략적인 연봉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가 아마 팬분들이 관심을 가져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감독 연봉 1위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650만 달러. 지금 요즘에 환율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약 92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다른 감독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로버츠가 2018년경 그러니까 감독 초기에 밝혔던 연봉은 10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래요. 이때 USA 투데이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 감독의 연봉이 로버츠는 1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힌치 감독은 당시에 120만 달러였으니까 이 초보 감독들에게는 사실 이제 돈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베테랑 감독들을 살펴보면은 금액이 꽤 커지긴 합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테리 프랑코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42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고 있고요. 샌디에고의 반 멜빈도 오클랜드에서 커리어가 굉장히 길었죠. 400만 달러를 받고 있고 매치의 쇼월터도 35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베테랑 감독들을 예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도중에 경질됐던 조 매든 감독 그리고 조지라디 감독 역시 각각 4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3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던 것으로 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매체는 이 로버츠 감독의 연봉, 물론 로버츠 감독의 부임 이후에 다저스를 7년 연속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고 또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한 번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이 연봉 사실은 아웃라이어다. 요즘에 이렇게 감독한테 돈 많이 주는 구단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프런트 오피스의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감독이 인게임 매니지먼트에도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감독들이 받았던 돈을 생각했을 때 연봉 상승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진짜 뭐 기라성 같은 전설적인 감독들 살펴봤을 때 과거 조토레 감독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6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로버츠 감독만큼 받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15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값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15년 동안 높았는지를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알 수 있는데 네. 총작 이때랑 지금 로버츠 감독이랑 10만 달러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상승폭이 진짜 적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조토레 감독은 1년 연장 계약을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500만 달러를 나한테 들이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연장 계약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소시아 감독 얘기도 해봐야겠죠. 2009 시즌 전에 에인절스와 맺었던 계약이 10년에 5천만 불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2002년에 이제 에인절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고 구단주와의 남다른 관계 그리고 소시아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명장 이미지가 그렇죠.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초장기 계약 그리고 초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메이저리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월드 시리즈 3차례 우승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은퇴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6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듯이 메이저리그 감독들의 연봉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역 최고령 감독이자 2000승 감독인 더스티 베이커 얘기도 해야겠죠. 그래요. 2002년에 월드 시리즈 이후에 자이언츠에서 컵스로 이적했을 때 이때 당시에 벌써 3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4년 계약을 맺었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 정도의 연봉이면 뭐 메이저리그 감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대우라는 거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비춰 봤을 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제 메이저리그는 감독의 연봉을 밝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처럼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고 어렵게 찾아봐야지 간신히 나오는가? 왜 그럴까요? 사실은 뭐 감독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관례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사실 야구 감독들의 그 연봉이 다른 종목 감독에 비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밝히지 않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연봉을 밝혔을 때 사실 선수들이랑 연봉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면은 이게 감독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로버츠 감독이야 65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지만 초보 사령탑 같은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 당시에 초보 감독이었던 케플러 감독, 당시 이제 필라델피아 감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감독으로 갔었던 알렉스 코라 같은 경우에도 80만 달러의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돈에 계약을 맺었었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야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종목의 감독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연봉이 많이 낮은 편이기는 그래요. 해요. 제가 이제 또 해외 축구에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해외 축구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시메오네 감독 이 추정 연봉이 3,7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81억이에요. 연봉이 581억. 2위인 과르디올라 감독이 361억 정도니까, 야, 축구 감독은 진짜 선수랑 별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NBA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승을 9번이나 한 특수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필 잭슨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야겠죠. 이미 2000년대 중반에 $10,000,000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NFL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대학 헤드 코치, 그러니까 감독을 헤드 코치라고 하죠. 네네. 대학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 $10,000,000 넘는 선수들도 넘는 감독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NFL 역시 이제 연봉이 $10,000,000에 육박하는 감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야구 감독들만 이렇게 적은 돈을 받을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런트의 개입도 있겠지만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감독이 미칠 수 있는 이 전술적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 야구는 어떻게 보면 이 투수와 타자의 1대1 대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독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또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비 스피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축구에서의 이 수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의 수비 전술로 이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역시 공격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같은 경우에도 공격 수비 전술을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영역이고 NFL은 말할 것도 없는데 메이저리그 감독, 야구 감독들은 이제 매니저라고 네. 이제 영어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배트에 갖다 맞춰 뭐 이런 걸 어떻게 뭐 주문한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야구 감독들의 연봉이 좀 적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죠. 여기서 적다는 거는 선수들에 비해서 선수들에 적다. 비해서 적다. 우리보다는 당연히 훨씬 그래, 많이 벌죠.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참 162경기 메이저리그 감독들은 참 이 전국 방방곡곡 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참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은 연봉을 그렇죠. 받고 있다는 사실 좀 알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최고 연봉액이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봉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야구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평균 연봉과 선수의 평균 연봉이 5.5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2배도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죠. 0.9배였나?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나 야구 감독이 극한 직업인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야구 감독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로버츠 감독도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로버츠 감독은 이 $650만 이거 욕감 아닙니까? 로버츠 감독이 감독 연봉 1위라는 사실에 다들 이제 놀라신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특색 있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또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